를 회복시킬 수만 있다면 그러면 우리 몸에 아주 엄청난 변화가 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염증은 왜 생길까요? 병원에 우리가 그 검사를 해보면요, 처음에 병원에 검사를 하면 어느 병원이든지 염증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염증이 염증 수치가 높은지 낮은지 염증 수치가 괜찮은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염증 수치가 높으면 병이 좀 깊은 겁니다. 그래서 염증을 가지고 그 사람의 병을 추적하기도 하지요. 만일 피검사를 했는데 염증 수치가 정상이에요. 그러면 건강한 것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염증은 이렇게 건강과 관련된 하나의 표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염증은 왜 생길까요? 몸에서? 어떤 분들은 그냥 신경 써서 염증 많이 생긴다, 뭐 이렇게 일반적으로 그냥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이 계세요. 뭐 잠 못 자고 뭐 문제가 있어서 뭐 뇌에도 염증도 생길 수, 신경세포도 망가질 수 있고 뭐 등등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 많은데요. 그거를 조금 우리가 몸은 정밀한 기계니까 기계적인 관점에서 고려해 보면은 염증이 생기는 이유는 우리 몸에 독소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독소가 생길 수 있어요. 이를테면 우리가 먹는 음식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하겠네요. 여러분 음식을 드셨는데 그 음식이 부패됐어요. 그 부패된 음식을 우리가 먹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아시는 것처럼 식중독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식중독이 일어났을 때 그 문자 그대로 식품이 변질돼서 독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 독이 밖으로 분출되면 뭐 빨갛게 올라오거나 막 이렇게 되죠. 그리고 그러면 막 전신이 빨갛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은 살아요. 네,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독이 밖으로 나오는 거니까. 근데 그런 표시가 없이 식중독에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독이 밖으로 안 나옵니다. 그럴 때 그 독이 몸에 치명상을 입힐 수 있어요. 그래서 식중독 걸려서 잘못하면 죽지 않습니까? 하루 이틀만 해도 죽죠. 그래서 식중독이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이렇게 독은 우리 몸의 여러 경로를 통해서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독들이 우리 몸에는 아주 무섭습니다. 때로는 이런 독들 때문에 일찍도 죽고요. 단 이 결과로 인해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우리 몸은요, 이 독소가 많이 퍼지면 퍼질수록 이 독소들이 염증을 일으킵니다. 독소들이 염증을 일으켜요. 몸 여기저기 다 독소들이 있는 곳에는 염증을 일으켜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우리 몸은 어디서든지 독소가 생길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위에서 대장에서 등등 여기저기서 독소가 생기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 몸에는 아시는 것처럼 세포에 영양과 산소가 가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영양을 제대로 다 태워야 되는데 연소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어요. 불완전 연소가 되면은, 그러면 왜 자동차 운전하면 매연 냄새 막 지독하게 나잖아요. 불완전 연소돼서 독소가 막 올라옵니다. 그것처럼 세포 내에서도 이런 독소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세포는 병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처럼 그래서 이 독소는 결국은 병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고리 중에 염증이라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소가 많으면 어느 한계치 높으면 그 조직에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그 조직을 죽입니다. 비유적으로. 실질적으로도 죽이죠. 고기 밖에다 내두면 날씨 더운데 그 밖에다 놔두면 어떻게 되죠? 고기가 흐물흐물해져서 부패되죠. 그걸 어디다 쓰겠습니까? 먹을 수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병드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몸에 이런 독소에 오염이 되면 염증이 생기고 그 염증이 치료가 안 되면 그것이 그 조직을 죽이게 되고 그래서 만성 질환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염증은 우리 몸의 각종 모든 병을 일으키는 중요한 단계거든요. 그래서 염증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인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나타낼까요? 자연스럽게 우리 인체는요, 독소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이제 간이죠. 해독 물질을 생산을 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최근에는 알부민 광고 많이 나오대요. 알부민의 역할은 간에서 생성되는 해독제 역할도 많이 하거든요. 알부민뿐만 아니라 해독제가 많이 있습니다. 간에는요. 정상적이라면 이런 간에서 나오는 해독제가
우리 몸에서 생기는 독소들을 분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큰 병에 걸리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이유로인가 이 기능이 깨질 수가 있어요. 이를테면 간에서 해독 물질이 안 나와요. 그러면 염증이 그 독소가 해독이 안 돼서 그 독소가 염증을 일으키고 병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간이 해독 물질이 안 나온다, 기능 저하다. 이거는 굉장한 비상 신호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 독소에 의해서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조직을 파괴하는 이런 과정 중에 어떤 병들이 생길까요? 이 조직이 파괴되면 뇌의 신경세포가 죽으면 파괴되면 그러면 파킨슨을 비롯해서 치매도 오고 뇌 질환이 직접적으로 오는 겁니다. 뇌의 어느 부분이 다쳤느냐에 따라서 병들이 옵니다. 어떤 분들은 나이 드셨는데 움직이기는 잘하세요. 근데 인지 능력이 다 무너져가지고 이 간단한 계산도 어렵고 사회생활을 못해요. 몸만 멀쩡해요. 아마 이런 분이라면 대뇌 쪽, 전두엽 쪽의 신경망이 망가진 것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부위에 따라서 반응이 조금 다르죠. 우리가 어떤 분이 간염이 걸렸어요? 간염이 심해요? 그렇다고 하면 간 쪽에 염증으로 인해서 간 조직이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망가진 조직에 우리가 아는 암세포가 자기 안식처를 차립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자기 세력을 키워서 우리 몸에 암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염증은 굉장히 관리해야 될 중요한 문제입니다.